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왼쪽을 다 읽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예, 여기서 텔레비전을 끕니다. 그러니까 풀벌레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이제 대비되는 존재. 텔레비전과 풀벌레 소리가 대비되는 존재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봅시다. 그 네 번째 행부터요.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소리가 환하답니다. 이거 공감각적 심상이죠. 넘어갑니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합니다. 뭐가요? 그 벌레 소리가요. 풀벌레 소리가.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예, 귀뚜라미, 여치 얘들도 요 풀벌레의 작은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텔레비전과 좀 비슷한 그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습니다.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가 바로 저 위에 있는 풀벌레 소리가 되겠죠. 이런 소리가 있더라. 근데 이거를 텔레비전을 끄니까 그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합니다.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죠. 작은 귀를 생각합니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합니다. 네, 까맣고 좁은 통로들, 그 풀벌레의 작은 귀를 말하는 거겠죠. 풀벌레의 작은 귀. 그러니까 내 귀에는 그 작은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요 풀벌레한테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들리는 그 풀벌레의 까맣고 좁은 통로들, 즉 작은 귀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이 여린 마음은 누구의 여린 마음이겠습니까? 풀벌레의 여린 마음이죠. 풀벌레의 여린 마음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되돌아간 뭐 어떤 소리입니까? 아주 작은 소리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중간 정리 해봅시다. 풀벌레와 내가 대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펄벌레입니까? 풀벌레입니까? 풀벌레입니다. 풀벌레. 풀벌레는 작은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작은 귀를 가지고서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작은 소리를 듣는 존재입니다.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두꺼운 귀를 가지고 있죠. 두꺼운 귀. 그래서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내 귀가 두껍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뭐? 저 위에서 세모했던 것들. 텔레비전, 귀뚜라미 여치 이런 것 때문에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거 없애고 이거 가지자. 그래서 이거 듣자. 이런 식의 주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주제가 어느 정도 추측이 됐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저쪽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러니까 내 귀를 두껍게 만드는 그 원인이 브라운관, 텔레비전이군요. 그죠? 요게 문제였습니다. 세모 해볼까요? 이것도 이것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그 작은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너무 단단한 벽? 나의 그 두꺼운 귀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텔레비 소리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귀가 두꺼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나한테 오면 작은 소리를 튕겨낸다는 겁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가 반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뭘 반성합니까? 두꺼운 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TV 때문에 두꺼운 귀를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작은 소리를 듣지 못했죠. 이랬던 상황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리 이야기하면 여기는 이제 그 반성 후 어떤 깨달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그 소리, 그 작은 소리들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집니다. 내 허파가 조금은 환해졌습니다. 그 변화, 반성, 그 다음에 변화 후의 긍정적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결국 이 시는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것 때문에 듣지 못하던 작은 소리를 좀 듣자. 그래야 내 마음이 환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정리 전체적으로 해봅시다. 이 시의 주제, 자, 작은 소리를 듣자. 이게 주제이죠. 작은 소리를 듣자. 시어들 확인해 봅시다. 일단 작은 소리, 그죠?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의미이겠죠. 자연의 어떤 미세한 소리를 말합니다. 자연의 미세한 소리.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소리인데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조금은 환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환하게 한다. 삶을 밝게 해주는 것,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 시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그 자연의 미세한 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주 예민한 심성을 가진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풍요롭고 긍정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걸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의 미세함 인식해서 긍정적 삶을 만들자, 이런 게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어의 의미, 작은 소리 살펴봤고요. 이 작은 소리와 대비되는 게 있었죠. 세모. 큰 소리잖아요. 큰 소리. 저 텔레비전,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모와 또 반대되는 게 이제 동그라미, 풀벌레 있었죠. 작은 소리 듣는 자연의 여린 존재, 이렇게 되겠죠. 여린 존재. 예. 표현상 특징만 살펴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이 시는 성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이었잖아요. 텔레비전으로 상징되는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